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회. 앞으로 3개월 동안 총 10명의 멘토님들이 수익률 대결을 해서 탑3를 선정한 이후 상금 1억 원을 수여하게 네. 됩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멘토님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 함께 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사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승부사분들 정말 여러분 어렵게 모신 분들이니까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가 각각의 멘토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 외환영웅 멘토님의 QR코드 나타나고 있네요. 외환영웅 멘토님은 저희 승부사 대결 2부까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방송 시간이 끝나면 들어오실 수가 없거든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 집중하고 계셨다가 빠르게 입장하셔서 편안하게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QR코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정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현민 사단으로 그쵸. 또 이제 1+1의 효과, 한 분이 아닌 두 분이 케어를 하는 우리 2배의 효과를 만나볼 수 있는 오픈톡방이니까요. 나는 남들보다 크고 2배는 더 안전한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2부에 또 방문해 주신 우리 이미정 멘토님 인사 한번 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들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정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챙겨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계속해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이 정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외환영웅 멘토님 이번에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웨이 외환영웅 신동안 갈 길 가겠습니다.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외환영웅 신동안을 디딤돌을 밟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 감사합니다. 정신이신데요. 밟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두 네. 분의 멘토님의 각오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각오만큼 과연 이번 주의 수익률도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금 외환유금 멘토님의 이 지난번 2일 기준 관심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모두 엄청난 빨간불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동국산업 금일종가 기준 9.68%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태웅로직스 12.81%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차티스트 하면 외환영웅, 외환영웅 하면 차티스트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 관심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민 사단 이미정 멘토님은요. 네. 지난주 2일 기준 현대중공업과 클래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가뿐하게 양봉 가고 있는데요. 플러스 3.67%, 9.32%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좀 멘토님들께 한번 종목 AS 받아보시죠. 네, 먼저 우리 외환용금 멘토님 예. 와, 실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굳이 수익률을 볼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계속해서 네. 엄청난 수익률 갖고 오고 계시는데요. 네. 여유롭게 이번 주도 좀 탑을 달리고 계십니다.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국산업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골든 크로스 및 정배열인 상황에서 CCI5가 이제 태양을 보고 갑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또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똑같습니다. 매매 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거기서 변형이 돼야 되고 보조지표를 110개 중에 제가 13가지 또 차트 18가지로 한 30 몇 가지로 데이터 과학을 내서 만듭니다. 네. 그냥 일반 보조지표로는 쉽지는 않고요. 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제 노하우인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골든 크로스와 정배열과 CCI5가 올라간다. 여러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만 봐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종목이 이 동국산업이라는 회사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나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이 종목 또한 아까 말했듯이 한 1kg 정도 맛집에서 줄 서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최소 한 5,8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주봉, 월봉을 다 봐야 됩니다. 연봉을 보시면은 보면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가 저항선이 없습니다. 저항선이 없다는 게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요. 또한 양봉이 지금 3개가 떴습니다. 연봉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올라갈 확률이 한 95%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최대 마진도 한 9,000원에서 10,000원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 외환유무 멘토님과 함께 종목의 에이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임미정 멘토님과 함께 지난주 종목들 함께 들어보시죠.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종목들이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이 제가 지난주에 조선주로 함께 관련주를 소개하면서 같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아직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된다면 자본주의인 조선 쪽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성과가 높고 수주한 물량 또한 굉장히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확실한 이익률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현대중공업 주가를 봤을 때 지난달 25일에 한번 전 저점을 찍고 다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제가 저점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제가 클래시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민 멘토님, 대표님도 함께 저와 함께 수익을 같이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이 클래시스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중 하나라고 봤고요. 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품목이 슈링크인데 국내에 많이 공급돼 있는 상태여서 방생한 매출이 앞으로 더욱더 크고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매출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해외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실적 또한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일부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랑 태국 지역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공략하고 있는 만큼 실적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가 수준이어서 이제 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여서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미정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주포 이현민 멘토님 사단이시죠. 이러면서 여러분께서는 두 분의 케어를 한 방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바로 이미정 멘토님의 이현민 사단 QR코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두 분의 멘토님이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여러분 충분히 2배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는 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어떻게 이번 주에는 팀을 나눠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했었거든요. 네. 이번 주에 좀 하고 싶은 좀 그런 새로운 조합이 있을까요? 어머, 이렇게 1부 때 잘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1부 때 외환영은 멘토니 얼마나 잘해드렸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다 하고 싶다는 거죠. 서운해요, 저 다 지금. 하고 싶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미정 멘토님하고 다 넷이 같은 팀이 되고 싶어요.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탈락! 네. 저는 그렇다면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멘토님?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 외환유무 멘토님이 저를 강력하게 지목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한번 손을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좀 저에게 적극 어필해 주신 외환유금 멘토님 한번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모터스입니다. 삼보 모터스. 네, 3번 모터스 가보겠습니다. 예, 뭐 이슈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슈부터 얘기하면은 뭐 자율주행입니다. 계속 자동차 관련입니다. 이제 그쪽에 핵심 부품사고요. 이제 뭐 프라코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커버가 이제 제네시스와 이제 소나타 이제 새 모델에 좀 탑재가 되고요. 이제 프라코는 국내 유일 SCC 제조사로 해당 제품이 이제 현재 반자율 주행 기능을 갖춘 현대 기아차의 이제 80%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뭐 한쪽에 치우치지만은 그래도 힘 있는 현대 기아를 등에 업고 가는 종목이다. 참 좋고요. 또한 테슬라랑 시범 운행 중인 주행 보조 기능 완전 자율 주행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북미 지역 차량에 이제 한 16만 대 정도 확대를 한다는 소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슈는 이제 0.001%만 하시고 차트상으로 이제 분석을 제가 해드리면은 자 기본적으로 뭐다 저점을 확인을 했다. 저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3,000원, 그 더블이죠. 3,000원을 주고도 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정배열과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보다시피 이 CCI5가 바다보다는 태양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줄 서 있는 게 이것도 한 1.5km 정도 맛집에서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핫 이슈인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도 되고요. 자, 주봉성으로도 봤을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또한 누구도 똑같이 좀 습관화를 해주신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부자 국가가 되듯이 거기에 1조가 되고 싶은 외환유금 신도하니까요. 봐주시고요. 자, 주봉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저점을 찍고 양봉 3개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다. 그러면서 이제 정배열 모양으로 되고 있고요. 자,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저점을 2020년 3월 찍은 다음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내려오지 않고 반등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지금 어떻게 됐나? 크게 보시면은 양봉을 지금 3개를 찍고 윗꼬리를 찍었지만은 음봉을 찍는 척 하면서 밑꼬리를 해서 수량을 많이 잡았다. 그러면서 망치형의 양봉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의 여기에 5개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봉이.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양봉이 5개면 엄청난 파워가 있고요. 자, 연봉으로 보시면은 연봉이 2020년 1월 달에 저점을 2020원 찍은 상태에서 양봉 찍고 음봉 찍고 양봉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상으로도 거의 이거를 길게 잡으면 바닥이죠.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53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최소 한 38,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 한 38,000원까지 앞으로는 6배는 더 가야 된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공략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내일 시초가 대응하면 되는 거죠, 멘토님? 그렇죠. 요거는 네. 이제 또 주식 대결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매매인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좀 잡을게요. 오늘 종가가 6,32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절은 4,580원으로 잡겠습니다. 4,580원 잡는 이유는 예, 9월 19일 날 보시면은 9월 19일 날 한번 받을까요? 자, 이거 좀 키울게요. 자, 9월 19일이 언제죠? 이때죠. 자, 이때 모양입니다. 이때 모양이 이때가 저점이 얼마냐면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듯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19일이 4,610원이었습니다. 4,610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된다? 30원을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580원을 손절 잡고 어떻게 된다? 이쪽에서 4,580원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장기 종목도 그러면 네. 4,580원을 좀 잡고 하면은
여기만 안 깨진다면은 충분하게 좀 눌레더라도 갈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 그러면서 CCR5도 지금 이제 태양을 보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골든 크로스 정배열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좀 길게 잡겠습니다. 이 뭐 대결이기 때문에 9,490원을 잡겠습니다. 이 뭐 지금 사실 뭐 월봉으로도 안 나오는데, 자, 9,490원 보시면은 한 대략 이 정도 됩니다. 9,490원. 이 잡은 이유는 전 고점들의 저항선 부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9,490원 정도면은 대략 50% 정도 수익입니다. 시초가 대비. 정확하면 오늘 종가 대비 50%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남았나?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는 충분히 50%는 못 가더라도 한 10%에서 30% 내에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하게 공략하러 왔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정확하게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삼보모터스 하면 이 자동차 부품 산업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기아 당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카 TFTV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으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겹호재, 트리플호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배당금 이슈까지 있는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 그리고 우리 제나잉커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삼보모터스 너무 좋아요. 지금 종목 자체만 봐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좋은 종목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승부사 종목에 맞는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걸리는 게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 종목 재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재무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부채 비율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거기다가 유동 비율은 또 낮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 하시는 분들께서 이 리스크가 안 된 재무를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이 종목 테슬라로 먹고 사는 기업인 거 알겠어요. 애플카 너무 좋은 이슈죠. 하지만 애플카 언제 나와요? 2025년도에 계획만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애플카 이슈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우리 무슨 맥주 거품이 올라왔다 내려가듯이 이렇게 한 번에 훅 올라왔다 꺼져나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자동차 관련주들 경기 소비재라고 하죠. 이 2017년 이후로 3년 동안 판매량이 감소를 해왔어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2020년에 조금 더 올라오나 2021년에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거리가 있었죠. 바로 올 초부터 발생한 우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긴축까지 우리 경기 소비재로서 우리가 보면 이 앞으로의 신차 가격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동차 할부 이런 상승이 올라왔을 때 이 자동차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테슬라, 애플카 좋은 이슈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동차 수요에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와닿지 않으면 이 종목 이슈가 그냥 겉보기 둘러싼 포장지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 이미정 멘토님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우리 차트적인 분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종목인 거 저도 잘 알겠고 사실 차트 흐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최근에 반등 나와서 우상향 중이어서 더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데 저도 제나앵커님 말씀처럼 재무제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지만 그 외 반면에는 조금 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또 수급 현황 또 주식 투자하면 빠질 수 없는데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급이 좀 안 들어오는 적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수급도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기에 지금 제가 짚어드렸던 경기 소비재로서의 이 종목, 인플레이션이나 미국 연준의 긴축, 이렇게 되면 할부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자동차를 실제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봤는데요. 우리 외환영웅 멘토님과 유정 아나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잘 보고 있죠. 잘 보고 있는데
아, 참 대단한 우리 김 앵커님입니다. 김 앵커님이요? 이름도 몰라 지금. 어떡하면 좋아. 1부 때 아니, 이렇게 이름이 열심히 두 개잖아요. 했는데. 김재하, 김주하. 아니거든요. 김재나거든요. 아, 김재- 지금 너무 속상해요 지금. 김재하는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멘토님께서 지금 1부 때 잘해줘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1부 때 어필을 그렇게 해드리고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띄워넣었는데 지금 멘토님 이런 분이세요. 지금 여기 유정 아나운서랑 같다고 저는 이미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속상한 마음 좀 진정을 하고요. 이 종목 잘 보고 계신다니까 한번 방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나 앵커님이 잘 얘기했어요. 이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했지만 금양이라는 거를 지금 11번째 공략을 했고 그저께도 또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6% 10%밖에 수익을 못 냈대요. 아무 어떤 이슈를 찾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검색을 해서 누구나 다 찾은다면은 그 이슈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뉴스, 그냥 새로운 뉴스일 뿐이지 그거를 토대로 힘 있는 종목이 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 잘 얘기했던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또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강력하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슈가 애매하기 때문에 또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죠. 참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고 이제 상고 나와서 이거 되게 꿰뚫어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잖아요. 한 10몇 년 전에 영진약품도 몇 년 동안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대 사갖고 17,000원까지 갔습니다. 600%에서 700%까지. 그 이유는 재무제표는 끝난 겁니다. 이 주식은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애플카가 2025년 아직까지 몇 년 남았어도 이 종목이 성장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줄 서서 매수를 하는 거지. 이 애플카가 바로 했다. 이 종목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슈적인 거 제가 계속 이슈는 100% 중에 0.00001%밖에 차지 안 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기본적 분석도 사실은 죽은 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조 지표가 후행성이라 하지만은 인생은 말했습니까? 다 후행성입니다. 그죠? 1분의 1초 앞길을 모르는 게 제 인생이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조 지표가 차라리 통계학적으로 더 맞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분석과 이슈보다는 이쪽으로 힘을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3번 모터스 사실 우리 제너 앵커가 이슈를 너무 잘 짚어줬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셨죠? 외환유무 멘토님께서 이슈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차트 정확하게 이동평균선 정배를 띄고 있고요. 이 박스권으로 보이다가 이제 우리가 바로 양봉과 함께 급등할 날만 남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3번 모터스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고요. 외환유무 신용환 멘토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 수익률들 수익률로 증명하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신용환 멘토님, 외환유무 멘토님만의 그 전략 함께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우리 이미정 멘토님 분주하십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멘토님? 아니 준비 열심히 해오신 거 아는데 저희 그렇게 대본에 의지하고 그런 방송 아니에요. 멘토님 저 보세요.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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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화이팅! 화이팅!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FNF입니다. FNF 아니 근데 잠시만요. 아 나 진짜 이러면 곤란해요. 아니 이거 이현민 멘토님이 그렇게 밀고 있는 그 어제도 나와서 FNF 얘기했는데 지금 같은 사단인데 지금 FNF 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쵸, 아니 이럴 그만큼 거면은 따로 분리해. 분리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현민 멘토님이랑 저랑 같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또 다시 진입하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FNF 들고 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솔깃하기도 한데 그럼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FNF는 MLB와 또 디스커버리, 또 MLB 키즈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의류 업체입니다.
FNF 매출액이 대부분 MLB랑 디스커버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라이센스 브랜드인 MLB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착용하면서 해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MLB 매장 수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800개를 넘어섰고요. 또 MLB가 또 최근에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올해 브랜드 순위에 18위까지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는 해외 모멘텀을 최상위로 보유 중이기도 하고 지금 차트 봤을 때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차트 보면 사실은 지난달 26일에 한번 저점을 찍고 다시 최근에 반등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MLB 아직 이슈가 많이 남아있고 또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을 해줬고 또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해외로 아시아까지 추가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또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 현황까지 봤을 때 오늘도 외국인 수급 들어와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 꾸준히 물량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유망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우리 가격대까지 한 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가는 시초가로 항상 잡아놨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점 부근에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13만 1,000원 선 한번 잡아봤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부근인 16만 5,000원 선에서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종목 너무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FNF가 이현민 사단에서 이현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후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로 꾸준히 상승하고 광군제 관련주로 상승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인 건요. 우리 이현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지가 이미 한참 지났어요. 저는 이미 조금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광군제에 대한 좀 선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염려가 조금 되는데요. 오해한용은 신유가 멘토님, 그럼 한번 차트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종목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길게 보시면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먼저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길게 먼저 봐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길게도 보고 짧게도 봐야 됩니다. 자, 보면은 2021년 9월달, 그렇죠? 그리고 2021년 8월달 경에 이제 저항선을 부닥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눌러왔는데 이쪽 부근 거의 13만 원을 거의 안 깨고 올라가는 참 괜찮은 종목이다. 이 회사도 참 좋고요. 다만 이제 주식 대결이고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단타로 좀 대응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짧게 보면은 15만 8천 원, 한 16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관건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충분하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15만 8,900원 정도를 돌파를 못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빠질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단타로 대응하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 제가 똑같은 얘기 한 6개월이나 1년 이상 갖고 갈 종목으로는 FNF 참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참 좋은 종목을 갖고 왔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FNF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의류 관련주로 네. 이제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특히나 겨울 의류에 강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을 6개월을 보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 종목이요. 최근에 중국 제로코노라를 뚫었다고 해요. 지금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사실 이 FNF의 해외 모멘텀의 여유가 아주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요. 매력도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특히나 백화점 호조 효과로 인해서 11월 달이 반등의 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언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국내 소비재에서 최대의 전 브랜드가 고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를 6개월을 기다리라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종목이 왜 단타 종목이 될 수 있냐? 지금 승부사 종목에 딱 맞는 이유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겨울 의류 비싸요, 여러분. 패딩 비싸요. 이 비싼 의류를 MLB, 디스커버리 아주 다양하게 패딩 관련해서 대표적인 겨울 의류 브랜드들이 자리를 확실하게 그것도 매출이 고고 성장을 하면서 높게 성장하면서 이 종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겨울철에 공략을 하셔야겠죠. 사실은 전 살짝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현민 4단이라고 해서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뭐야 라고 했지만 다르네요.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재공략할 수 있는 시점을 잡았다는 게 바로 이 시점이 나이스한 타이밍입니다. 11월에 반등기점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함께 FNF 공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한번 첫 번째 두 가지 승부사 종목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우리 화면에 QR코드가 나갈 때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요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오늘 언급된 이 종목들의 정확한 가격 전략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께도 FNF 방어하고 싶은 그런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멘토님 방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아까 제나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바로 이번 주에 광군제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주가 앞으로 더 상승 탄력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상관없이 상승을 꾸준히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에 앞으로 이제 겨울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FNF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이 종목 6개월까지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니까요. 멘토님 지금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도 패딩 입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6개월까지가 아니라 6개월 이상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 했죠. 6개월 보고라는 게 아니라 괜찮은 종목이다. 좋습니다. 네, 하여간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인데 6개월 이상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했지 6개월까지만 그래요? 맞죠? 그럼 오케이 하고요. 지금 좋게 얘기해 주신 거니까 칭찬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승부 우리 이미정 멘토님부터 해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한번 네, 준비되셨어요? 두 번째,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화이팅!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제가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OCI입니다. 이 OCI가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OCI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 유일하게 제조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봤던 이슈가 미국의 텍사스 모듈 공장에서 1기가와트로 증설한다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OCI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요즘에 실적 많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용인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베이직 케미칼 부문에서 실적 개선을 이끌어줬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중국 주요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정비를 강화하고 또 3분기에 폴리실리콘 공급과 가격 강세가 지속된 만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올해 4분기까지 본격적인 태양광 설치 성수기인 환경 하에서 폴리실리콘 중국의 내수 가격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없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호적인 환율 효과 등으로 굉장히 견조한 실적 또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최근에 통과가 되면서 OCI 주가 그때도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이 IRA 내에서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해서 미국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에는 최대 50%까지의 투자세 공제가 주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수요가 대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저탄소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위주의 중국의 폴리실리콘 제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탄소 중립 면에서 굉장히 경쟁의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비상장산인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한 모듈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원료 수급과 함께 모듈 제품의 경쟁력 또한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오늘 OCI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또 주가 봤을 때 오늘도 주가가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네. 힘이 좋죠. 네, 이렇게 지난 9월 28일에는 한번 전 저점을 찍었다가 그 뒤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조정 겪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승 이슈 계속 남아있고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계속 들어와 줬기 때문에 네, OCI 유망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오늘은요, 제가 이미정 멘토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멘토님, 네.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종목에서 시장을 흔드는 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분이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현민 멘토님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같은 사단이라서 같이 움직이시는 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된 이상 저랑 약속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된 이상 두 분이서 이 종목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아. 약속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죠. 그쵸. 약속했어요. 약속 인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실한 케어를 잡아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 가격대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대는 우선은 매수가는 항상 시초가로 잡아뒀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인 88,000원으로 잡아놨고 목표가는 또 정고점에서 조금 밑인 135,000원 선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사실 이 OCI 지금 우리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맞춰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생각보다 선전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민주당의 예상 밖의 선전 가운데에서 OCI, 이 친환경 관련주 지금 봐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나 이현민 사단에서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두 분의 멘토님이 함께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그 힘 따라서 함께 하시면 수익률 확실하게 챙겨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중간 선거 네.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 가장 뜨거운 OCI 종목, 네. 외환연구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계시나요? 보시나요, 멘토님? 좋은 회사죠. 예, 뭐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회사하고 다만 이제 중국 때문에 많이 휘청였죠. 이제 차트상으로 먼저 말씀드려 좀 길게 조금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일봉상으로 계속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정배열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 역배열 모양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쪽 부근 11만 5천 원 부근이 계속 되게 박스권입니다. 8만 3천 원부터. 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봤자 한 12,000원 정도 좀 올라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봉상으로. 그리고 이거를 주봉으로 좀 보면요. 8만 3천 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긴 하나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때는 이때 찍고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태양열, 태양광 이쪽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중국을 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지 않을까. 아까 말했듯이 해봤자 한 15,000원, 2만 원 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참 여기서 이제 가파르죠. 2006년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끝이다. 이 종목은 이제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횡보로 움직이고요. 자, 연봉으로 마지막 보면은 좀 크게 보면은 한 14만 7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식 대결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한 달 안에는 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크게 잡아서는 59,000원에서 14만 원에서 박스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밑에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청산하는 박스권 매매 종목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고 우리 또 김재나 앵커님이 아주 미국 민주당 정치까지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대한민국 정치도 힘듭니다. 네. 뭐 보지는 않는데 그쵸. 미국 정치까지 관여를 하시는 대단한 앵커님 칭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됩니까? 이거 반칙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리고 네. 어른이시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 있어야죠.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슈를 담지 않고서는 이 종목을 저희가 어필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네. 했고요. 그쵸.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진짜 더 두고 볼 거예요. 우리 외환영어 멘토님이 정치 테마 아주 엮인 거 가지고 오기만 해보세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너무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외환유무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차트에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언제 오를지 모르는 종목이다.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그 이슈를 받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큰 종목, 너무 많이 올라버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때에도 우리 9월 초반만 해도요. 똑같은 친환경 이슈 관련해서 태양광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이날 9월 15일 날에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그 상승했던 상승분들 다 반납하고요. 다시는 상승분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OCI가요.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저도 상승하기를 너무나도 모든 국민이 바라겠죠. 우리나라 태양광 상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OCI 너무 잔잔바리로 움직이는 뭐 최대 수익률 5%, 최대 10%가 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잔잔바리 수익률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우선은 아까 정치적으로 한번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우선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사실은 원래는 공화당이 우세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오늘 개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선전 중이다 이런 그런 반응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화당이 당선이 되더라도 또 IRA 법안 자체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태양광 설비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IRA 반축법 그런 것도 있고 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친환경 발전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슈로 그렇죠. OCI 재료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네. 또 태양광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생산하는 물량도 그 공급이 또 부족해졌고 또 한국 기업의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솔루션과 OCI의 올해 3분기 실적까지 좋았던 이유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한 점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OCI 주가 아까 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앞으로 주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지금 유희정 멘토님이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과 함께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죠. 하지만 그 물량마저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 관련 이슈까지 묶이면서 이 천연가스 공급이 막혀서 태양광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특히나 이 OCI 같은 이 태양광 전문 기업에게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다시 한번 어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외환영어 신동환 멘토님의 두 번째 승부사 종목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릴게요. 예, 미코라는 종목이고요. 뭐 이슈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데 이슈 안 듣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도 사실 모르지만 같이 읽으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김건태 교수님이란 분과 신규 물질 샘플 테스트를 하고 이제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특허라는 거는 이제 없던 거를 만든 거, 참 기가 막힌 기술이죠. 예, 그 이제 나머지 산화물제, 뭐 고체,
전해질 신규 물질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계속 얘기하면은 첫 번째 뭐다? 자, 정배열이다. 그리고 이제 정배열 전에 뭐다? 골든 크로스다. 그죠? 그리고 CCI5가 이 바다 호수보다는 태양과 하늘을 바라보는 확률이 높다. 그죠? 그러면서 또 요거를 좀 줄여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 전 저점 시점에서 여기서 찍고 빠지는 게를 벌써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으로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92% 이상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저항선이 부닥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CCI5가 엄청나게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최소 이제 12,500원 정도가 돌파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봐도 자, 보시면은 여기가 언제죠? 거의 2005년도에 찍고 올렸다가 돌파했는데 다시 한번 바로 이 1,700원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하죠. 이 아니 근데 평선이 저희는 찍고 뭐 이거보다는 망치다. 우리 김재나 앵커님을 때릴 수 있는 망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지금 때린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이뻐서 하신 때리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 때리면은 좋은 거죠. 폭탄 이렇게 딱 축보가 터진 거죠. 네. 우리 나 시청자분들한테는 너무 이제 선물이 속상해. 터지는 겁니다. 지금 때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때린다고 하셨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지금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니까 가격 전략 네. 이번에 부탁드릴게요. 이제 내일 시초가로 들어가고요. 오늘 종가 1,450원 대비 7,570원을 잡는 이유가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은 7월 4일 7,600원을 잡고 손절가 여기서부터 뭐다? 30원을 더 보고 7,570원으로 손절을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요쪽 부분이 깨지면은 조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했듯이 12,500원이 돌파하면은 뭐 한 달 안에 됐지만 15,000원 이제 지금 오늘 종가 대비 50%를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말씀 이렇게 길게 하시면 저한테 상처만 줘 때린다고 하시고 저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공격도 할 시간도 없어서 지금 너무 속상해요. 지금 아쉽지만 외환영어 멘토님 톡방 홍보할 기회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외환영어 멘토님 1부 때부터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사실은 이 미코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미정 멘토님이 준비를 가득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신다면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세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 이현민 사단에 계시는 멘토님이 아주 철저하게 옆에서 공격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을 못했어요. 지금 빨리 찍고 입장하셔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3부 주식공장장에서 이미정 멘토님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